집무실, 대북 정책, 검수 안 봐, 거침없는 문의 윤 비판.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의 당선은 아이러니한 거다. 우리 쪽 사람이었는데 저쪽 가서 당선된 것. 더 편을 들었어야 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윤의 당선의 원인은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초유의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초유의 신경전입니다. 탄생 배경을 두고서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인데 김소영 교수님,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로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임명한 사람이 상대당의 대통령이 되고 선거에서 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진영이 아이러니하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남의 탄생 비화를 아이러니하다 말다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 아이러니를 만든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뭐 지금 신구 권력의 어떤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둘이 만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막 불발되기도 하고 다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좀 가감없이 드러내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 대통령 당선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는 뼈아픈 부분이죠. 뭐 만약에 뭐 홍준표 후보가 됐다면 덜 뼈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그렇게까지 덜 아플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임기에 본인이 어쨌든 지목한 그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어떤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결국은 옷을 벗고 반대 당의 대통령 후보에 오른 다음에 대통령 당선까지 되었으니까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뭐 아이러니하다, 검찰총장을 그만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일 추진은 위험하다. 구중궁궐 프레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서 지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그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중궁궐 프레임을 우리에게 덮어 씌운 것이다라는 강한 비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행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호프를 하거나 직접적인 소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중궁궐 청와대 이런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덮어씌운 것이죠.
결국엔 구중궁궐 프레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청와대 이전을 하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은 마땅치 않다라는 건데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구중궁궐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 근데 이제 실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중궁궐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막강한 제왕적 권력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인지 아니면 뭐 광화문 청사인지 아니면 용산으로 가든 저는 뭐 그 대통령의 권력 그 한 3만 개에 가까운 정무적인 그 자리, 그 좋은 자리들 한 3만 개 정도를 대통령 권한하에서 임명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연방정부에 7천 개밖에 임명 못한다는데 대한민국은 3만 개라고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게다가 그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뭐 헌법적인 이런 권한들도 상당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그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간에 다 논쟁거리였고 그동안의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지난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있어 왔거든요. 늘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청와대냐 아니냐는 마지막 남은 어떤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지예요. 그러나 그 윤석열 그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뭐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어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나는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늘 지적을 해왔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건 좋다. 광화문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모든 해체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또 이미지화시킨 것은 뭐 동의할 수 없다. 예. 제도적 접근, 개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은 그 청와대 안에 집무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뭐 이런 거 되게 잘하네 이런 거는 온 언론이 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날이 언제냐면요. 비 오는 날 대통령이 청와대 근처에 그 수제비집 가서 수제비 먹으러 간다고 우산 받쳐들고 나가셨을 때예요. 국민들은 그게 쇼인 줄 압니다. 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도 비 오는 날은 수제비 땡기는가 보다 막걸리랑 이런 느낌을 전해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혹은 국가 지도자로서 예.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가 뭐 용산으로 가더라도 거기도 다시 경호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자주 국민들과 그런 소통에 자리를 갖고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지금 표현이 논란이에요. 예컨대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은 물러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아량을 베풀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 마찬가지로 물러나는 사람은 새롭게 뜨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의 있는 발언들을 삼가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불문율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들이 논란인 표현들이 마땅치 않다. 이런 식 위험하다. 구중궁궐 프레임을 자기들의 구중궁궐 프레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 라는 말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이 용산 이전을 두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구 권력이 처음 가장 강하게 이제 예비비 승인을 놓고 맞부딪힌 거죠. 맞부딪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해명하고 싶은 그런 뭐 발언 중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몇 가지 팩트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죠. 첫 번째는 본인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한 거는 박근혜 정부의 구중궁궐 청와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어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청와대 이전을 공약한 거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을 겨룰 때 나왔던 공약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2017년에 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어떤 구중궁궐의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다 그 전부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객관의 수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국민과의 대화들 다 포함해서 딱 10차례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국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객관 수치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이 뭐 청와대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과 소통을 했느냐인데 소통이 호프집에서 청년들 만나서 호프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수제비집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수십 번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집값 잡을 수 없다 다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만 그리고 민주당은 왜 그렇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걸 얼마나 수용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잘 됐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계속 본인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 본질 자체를 좀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마땅치 않다 문 대통령의 어떤 발언 중에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28일 회동 당시에는 협조하겠다,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고 해서 뭔가 발언의 뉘앙스가 많이 좀 바뀌었다. 어떤 게 진심이냐라고 봤을 때 저 때도 사실은 마땅치 않았는데 말만 차기 정부의 몫이니까 협조하겠다라고 하신 건가? 뭐 이런 조가심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예비비 승인 안 해준 건가?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다 광화문 시대를 여는데 실패하셨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실 한때는 구중궁궐이 싫어서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다.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말하자면 보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언젠가 해야 된다면 좀 더 긴 과제를 보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거고 그 윤 당선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비해 보니까 역지사지해 보니까 문 대통령이 왜 하려다가 못했는지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접점이 생기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 대통령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준비 없이 합참 의장 공간 생각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여기 찍어가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너무 준비 부족이 계속적으로 노정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론으로 봐도 당선자 여론이 당선자 시절에 내려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즉 확실한 준비 없이 막 바로 찍어서 안 되니까 다른 데 하고 이번에도 말하자면 그 공간 비용 수리비를 2억인가 책정해 놓고 2억 가지고는 택도 안 되더라. 건물이 너무 낡았더라. 너무 검토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전 자체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가 아니라 추진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조금 전 인수위의 배현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윤 당선인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으신 현직의 대통령과 또 그 임기를 이어받아 안정적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차기 대통령 간의 그 말씀들을 저희가 만담을 주고받듯이 일일이 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은 임기 며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